잘 들리시나요? 마이크 잘 들리세요? 제가 좀 들고 그러면 오늘 수업을 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타핑 모델링이라는 걸 좀 배웠었고요. 제가 조금 좀 두리뭉실하게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약간은 좀 수학적으로 이게 어떻게 지난번에 이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뭔가 좀 실현이 되고 알고리즘적으로도 이게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뭐 좀 많이 지저분해지긴 했지만 요 백오브워즈 벡터들이 이렇게 쭉 저희의 다큐먼트 벡터, 그러니까 저희가 총 뭐 100개의 다큐먼트를 모았다. 그러면 이 다큐먼트 하나하나가 저희가 갖고 있는 이 보캐뷸러리에서의 그 카운트, 몇 번이 등장했는지를 기록하는 이런 벡터들로 이제 구성이 되죠. 그러면 이러한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인풋 매트릭스가 있고요. 한 줄 한 줄이 한 세로의 요 한 줄 한 줄이 저희의 다큐먼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가 뭐 한 텀이 제가 한 뭐 500개쯤이 저희의 딕셔너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총 500 x 100의 어떤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이건 사이즈가 다 똑같아야 되고요. 그러면 이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어떤 수도 다큐먼트를 생각을 한다고 했었고요. 수도 다큐먼트를 딱 한 2개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타픽의 개수 혹은 수도 다큐먼트의 개수를 딱 2개만 저희가 쓴다라고 하면 뭐 그냥 편의상에,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요. 요런 이제 수도 다큐먼트를 이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엔 이걸 제가 좀 이 첫 번째 다큐먼트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개의 어떤 선형 결합으로 얘를 가장 잘 표현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선형 조합에 해당하는 그 어떤 첫 번째 그 가중치와 두 번째 가중치가 여기 이렇게 붙으면요, 이게 이렇게 500개짜리의 그런 가상의 다큐먼트가 있고, 이거에다가 이제 요만큼 배수를 곱해서, 이 배수를 곱한다는 건 뭐냐? 이 벡터들에다가요, 저희가 엘리먼트로 다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5 곱하기 1, 2, 3, 4 벡터가 이렇게 있다. 그럼 이거는 5 곱하기 1을 해서 5, 10, 뭐 15, 20, 뭐 이런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곱하고 또 곱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수도 다큐먼트 2개를 적당히 이제 크기를 키우고 줄이고 해서 그 2개를 이제 합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이쪽 파트는, 그러면 그 수도 다큐먼트가 뭐 예를 들면 3, 2, 1, 뭐 6, 뭐 이런 수도 다큐먼트가 있다. 그럼 여기에 뭐 2가 또 곱해진다. 그러면 이것도 또 똑같이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럼 6, 4, 2, 12. 그럼 요거 2개가 이렇게 더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뭐 5와 6이 더해져서 11이 나오고, 그다음에 10과 14가 더해져서 4가 더해져서 14가 나오고, 요런 벡터가, 요러한 벡터가 저희가 갖고 있는 요 인풋 다큐먼트, 요거랑 가장 잘 좀 매칭이 됐으면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뭐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요거를 제가 일단은 여기에 있는 요것만을 지금 우리가 고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주어진 매트릭스 중에서 그게 이제 이렇게 나타내지는 것이고, 요거를 제가 다시 한번 좀 리어레인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리어레인지를 할 수가 있냐면요, 요 벡터 2개의 수도 다큐먼트를 이렇게 모아서 하나의 매트릭스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엔 여기 있는 요 2개, 그러니까 이게 5고 예를 들면 이게 2다. 그러면 여기 5와 2를 이렇게 쓰면 요런 깔끔하게 요 매트릭스랑 이 수도 다큐먼트를 다 모아놓은 매트릭스랑 요 벡터는 벡터인데 그 한 줄짜리의 요 컬럼 내에서 이게 요 첫 번째, 요게 요 두 번째, 요렇게 붙었을 때의 그 이제 표현식을 이렇게 깔끔하게 뭔가 나타낸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의 이걸 그냥 다 써보겠습니다. 11, 14, 그 다음에 15에다 2를 더하면 17, 그 다음엔 20, 12 하니까 32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다큐먼트가, 이게 500은 좀 편의상 너무 많으니까 이 노란색 다큐먼트가 예를 들면 13, 11, 15, 뭐 30 이쯤으로 나왔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에러가 13에서 11, 뭐 이만큼 모자랐고, 이렇게 3만큼 더 이제 좀 저희가 많이 그걸 했고, 뭐 이런 식으로 에러를 따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과연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지는 것이 정말 맞을까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 2, 3, 4가 여기 1, 2, 3, 4 이렇게 들어오고요. 여기에 저희의 그 수도 다큐먼트 벡터였던 3, 2, 1, 6 조금 1, 2, 3, 4가 이렇게 들어왔고 그 다음엔 3, 2, 1, 6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가 이제 익숙한 형태로의 알고 있는 이 이너 프로덕트 혹은 이 매트릭스 벡터의 멀티플리케이션은 어떻게 나타내지느냐, 요거를 해서 요거랑 곱해서 네, 요 첫 번째 엘리먼트인 요 놈을 저희가 만들어내죠. 네. 그렇게 되면 네, 여기서 봤었던 네, 요 놈과 요 놈, 또 요 놈과 요 놈을 해갖고 요 놈이 만들어지는 게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엔 또 여기서 또 네, 요 놈과 이제 또 똑같은 놈을 또 곱합니다. 그죠? 이너 프로덕트로 이렇게. 그러면 그 놈이 이제 요 놈이 되고요. 이거는 2 곱하기 5, 2 곱하기 2 해서 예, 요 놈들 그리고 또 요 놈들 이렇게 돼서 요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각 컬럼 여기 있는 각각의 요 컬럼들이 여기 그 로우들이 이렇게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이렇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통으로 이 한 라인과 이 한 라인 혹은 이 두 개의 수직 벡터들을 그냥 통으로 저희가 두고요. 이 두 개를 한 방에 5배, 한 방에 2배를 한 다음에 그냥 더해도 이것은 같은 표현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약간은 좀 네. 저희가 좀 시각을 이제 달리할 수 있는 거는 요 두 개의 벡터가 이제 통으로 이제 처리가 된다는 거. 그래서 요 두 개의 선형 결합을 통해서 이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게 저희의 이 노란색 벡터였고요. 이 두 번째 벡터가 예를 들면 뭐 또 어떤 그 다큐먼트 실제 가지는 그 백 오브 워즈 벡터가 이제 되겠죠. 그러면 그게 이 두 번째 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얘 나름대로 얘네들은 또 이 두 개의 수도 다큐먼트를 역시 또 공통적으로 써야 되고 이 코에피션트만 저희가 달리 할 수가 있겠죠. 이 코에피션트만 바꿀 수가 있는 뭔가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코에피션트가 만약에 2, 3이었다 라고 한다면 그거를 여기에다가는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2, 3 이렇게 해고 그 다음엔 이제 네, 이게 매트릭스 이 두 번째 줄 제가 빗금 친 거를 여기에 뭐 예를 들면 8, 9, 12, 뭐 5 네, 이게 두 번째 다큐먼트의 벡터였다면요 이게 공통된 이 두 가지의 재료 벡터 혹은 이 컬럼 벡터 두 개를 요 세로에 붙은 여기 2와 3배를 요렇게 또 요렇게 해줘서 그게 요 놈이 되도록 저희가 좀 만들어 보는 겁니다. 네, 요런 식으로 저희가 인풋의 그 다큐먼트 하나하나의 컬럼 벡터들을 이 오른쪽으로 쪼로록 옆으로 붙였듯이 재료 벡터는 왼쪽에다가 두고요. 얘네들은 저희가 공통적으로 써야 되는 재료들이니까 그대로 두고 여기에 요 재료 벡터에 해당하는 그 저희 가중치 값들을 요 컬럼 벡터 혹은 요 세로의 벡터로 하나씩 오른쪽으로 붙여 나가면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네,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두 개를 뺍니다. 이렇게 좀 지저분하지만 이렇게 빼면요. 빼면은 아까 보셨던 요 다큐먼트와 이 두 개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통해서 결합이 된 다큐먼트 요것들을 그냥 그대로 뺀 벡터가 나오고요. 첫 번째 줄은 그 다음엔 또 이 두 번째 다큐먼트와 또 이 재료 벡터를 또 요렇게 리니어 컴비네이션 나온 그 벡터를 뺀 그 차이 값들이 이 매트릭스 사이즈와 똑같은 형태로 이제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를 그냥 빼면 네, 요 차이 값들이 여기에 다 담긴다라는 말씀이 되고요. 그러면 이 차이들을 저희가 어떻게 종합을 해갖고 이제 그냥 한 값으로 그냥 뭔가 만들어낼 거냐? 가장 쉽게는 이거를 그냥 다 더하면 되겠는데 이게 마이너스도 있잖아요. 근데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둘 다 안 좋은 거잖아요. 이제 멀어진 거니까. 너무 이렇게 오버해서 제가 맞췄거나 이제 좀 덜해서 못 맞췄거나 이거니까 이거의 절대값의 합을 하면 그게 뭔가 종합 스코어라고 총점이라고 계산할 수가 있고 이게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4번 문제에서 다 저희가 감점된 부분들을 다 더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할 수가 있고 이제 절대값은요 저희가 좀 쓰기가 조금은 이제 좀 번거롭기 때문에 절대값을 띄어내려면 이게 다 구간도 나누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편의상 이제 제곱을 한 거에 값으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1점 깎였다, 여기서 2점 깎였다, 여기서 또 뭐 마이너스 1점 깎였다, 여기서 뭐 한 3점쯤 깎였다. 이런 거를 그냥 1제곱, 2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또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에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다큐멘트에서도 또 틀린 문항들을 다 그런 식으로 제곱의 합을 하는 거죠. 그 총점을 저희가 최대한 낮추도록 하는, 여기서 나오는, 많이 지저분해지긴 했지만 무슨 색깔로 하죠? 요 재료 벡터와 여기에 있는 가중치 벡터들 혹은 이 두 개의 매트릭스를 저희가 잘 찾도록 잘 조절해 가면서 이 총점을 저희가 최대한 줄이도록 하는 형태로 학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로스라는 거를 저희가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스토리는 뭐 저희가 맨날 하던 뭐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니 뭐 이런 거 쭉쭉쭉 써가지고 이거를 최적으로 만드는 요놈과 이제 요놈을 이제 찾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양쪽이 약간은 이게 서로 상호 관계에 좀 있잖아요. 그때도 이 질문이 나왔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찾냐 하면요. 한 번은 이제 이쪽을 고정을 시켜서 얘를 어떤 점수가 최소화하는, 그러니까 점수를 가장 이렇게 감점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이 가중치를 찾고요. 그 다음엔 자, 이게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좀 약간은 선형대수적이긴 합니다만 뭐 이렇게 어렵지 않은 선형대수를 쓰면, 자, 이게 다시 한번 쓰면요. 이게 저희의 다큐먼트가 되고요. 너무 좀 분홍색이니까. 이게 이제 다큐먼트 총 500개의 텀이 있고 100개의 다큐먼트가 이렇게 쪼로록 있습니다. 그 다음엔 한 저희가 2개의 수도 다큐먼트만 쓴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2개의 수도 다큐먼트가. 그 다음엔 이 첫 번째 벡터를 만들 때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아까 얼마였죠? 5, 2, 5, 2가 여기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 다음엔 또 2, 3, 2 두 번째 다큐먼트를 만들기 위해서 또 이렇게 붙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매트릭스가 구성이 되고, 이게 저희가 이렇게 100줄을 갖다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당연히 100줄이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 이걸 그냥 순수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저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제 행렬법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게 500by 2에다가 여기는 2에다가 1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순수한 행렬곱에서 A 빼기 W H, 그러니까 요 행렬을 W, 요 행렬을 H라고 본다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그 제곱으로 뭔가 다 해갖고 그걸 다 합친 게, 그게 이제 조금 약간 수학적인 용어로 여기다가 요런 기호를 씁니다. 이렇게 더블 브래킷 혹은 짝대기 두 개를 양옆에 해갖고 이거에다 F 이렇게 쓰면요, 이게 이제 제곱의 각 모든 엘리먼트들의 제곱의 합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펑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뭐 어려운 얘기, 그러니까 수학적인 어떤 정확한 이름은 이제 프로비니어스 놈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조금 또 뭐 말씀을 드리다 보니 이제 말씀을 드리면, 놈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제가 뭐 철학도 어떻게 해서 좀 철학 관련한 과제를 좀 하고 그랬었는데, 놈은 뭔가 관습 뭐 아니야 뭐 규범인가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수학에서는 이제 이게 뭐냐면 벡터의 길이를 나타내는 게 놈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벡터가 주어졌을 때 그의 랭스를 나타낸다, 길이를 나타내는 게 놈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3,4 이 벡터의 길이는 뭐 이렇게 하면 한 이쯤에 있겠죠. 여기가 3, 4. 그럼 요 길이, 여기 이제 벡터의 길이잖아요. 그러면 이거의 벡터는 뭐 저희가 3제곱, 5제곱 해갖고 3제곱, 4제곱에 이렇게 스퀘어 루트 취해갖고 이제 그 길이를 저희가 뽑아냈었죠. 그래서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벡터의 이제 길이, 혹은 이게 수학적인 용어는 놈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어떤 저희가 이제 정의하는 그 수학적인 놈 중에 여러 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놈의 어떤 한 스페셜 케이스로서 이거를 이제 2놈 혹은 L2놈이라고 불러서 이렇게 씁니다. 요 벡터를 저희가 V라고 한다. 벡터의 V자를 따세요. V에다가 이렇게 짝대기 두 개를 긋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 벡터의 길이를 구하느냐를 나타내는 그 어떤 종류를 쓰고요. 이게 제가 투놈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 투 이렇게 써서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게 벡터의 길이를 구하는 방식이 이게 수학적으로 투놈이라고 하는 놈입니다. 그럼 이걸 왜 하필 투놈이라고 부를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는요, 왜 그랬냐면 각각의 지금 엘리먼트를 저희가 뭐 V1, V2 아니면 뭐 X, Y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했냐? 지금 저희가 한 것은 다 제곱을 했죠. 그 다음에 합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퀘어 루트를 취했는데, 스퀘어 루트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이제 제곱을 해서 뭔가 좀 뻥튀기를 해줘서
다 더한 다음엔 다시 좀 그 뻥튀기 한 만큼 다시 이렇게 좀 바람을 좀 빼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곱을 해서 이제 2분의 1로 바람을 빼주는 뭐 이런 식의 어프로치를. 아 근데 뭔가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하니까 제가 무슨 약간 항공강사가 된 거 같아요. 뭔가 아이덴티티를 상실하는 느낌도 들고. 어쨌건. 그래서 요게 이제 투놈이고요. 이제 또 쉽게는 원놈도 있습니다. 원놈. 원놈은 뭐냐? 이 벡터를 저희가 3,4로 표시를 하기도 하지만 보통 이제 좀 쭉 이제 옆으로 늘었으면 너무 기니까 이제 이걸 세로로 보통 씁니다. 그래서 3,4를 이렇게 쓰고요. 이 벡터에 이제 원놈은 여기 이제 1을 이렇게 붙이고요. 이거는 뭐 이렇게 3, 1승, 4에 1승 한 다음에 여기에 뭐 다시 1분의 1승 뭐 요게 이제 원놈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길이에서는 저희가 약간 이제 음수를 좀 허용을 하지를 않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하냐 하면 절대값들로 정의합니다. 절대값 x, 절대값 3, 그 다음에 또 절대값 4에 그러니까 이게 마치 저희가 1승을 한 것과 그냥 똑같이 보는 거고요. 여기다가 다시 1분의 1승을 한 게 이게 원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값이 뭘까요? 여기서는 값이 저희가 3, 4, 5 이 케이스는 저희가 외우고 있잖아요. 길이가 5가 나온다는 걸. 그래서 3,4의 원놈은 이게 뭐냐면 7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투놈보다 뭔가 하여튼 좀 길이는 조금 뭐 짧아지기는 했습니다. 더 길어졌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러한 이제 놈 혹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벡터의 길이라는 것도요. 좀 두 개의 벡터로 좀 확장을 해보면 이게 두 점 간의 좀 거리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벡터의 길이는 두 점 간의 거리로 생각을 하되 두 점을 이제 한 점은 얘가 있는 3,4고 또 한 점은 그냥 원점인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점 간의 거리가 이제 곧 이 벡터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뭐 1,2라는 애와 얘가 한 이쯤 있고요. 그다음에 또 4,6이라는 애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의 벡터 간의 이 길이는 어떻게 따질 수가 있냐면 4,6 빼기 1,2 이 두 개의 벡터를 뺀 다음에 그럼 이게 뭐냐? 3,4가 나오는데요. 이게 어떤 거를 한 거냐 하면 저희가 이제 뭐 평행사 변형을 써갖고 좀 약간 좀 이 벡터가 이렇게 있고요. 이게 평행한 겹치는 벡터는 아니고 이게 4,6 벡터예요. 4,6.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1,2죠. 그러면 이 벡터에서 이 벡터를 뺀다라는 이야기는요. 이 점을 이렇게 원점으로 끌어당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점도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평행사 변형 평행하게 같은 길이만큼 이렇게 당겨줘 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평행사 변형 뭐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 점이 뭐가 되냐면 3,4라는 점이 되고 그렇게 이제 쭉 한 점을 빼진 점을 원점으로 이동했을 때 이렇게 이제 평행 이동을 한 것과 같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서의 이 벡터의 길이는 이 두 개의 벡터들 간의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두 개가 그냥 거의 동일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엔 이 벡터의 거리든 아니면 길이든 따질 때 원놈이 하는 역할은 이게 뭐냐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좀 내비도 찍어서 여기서 뭐 남산타워까지 딱 찍으면 이게 정확하게 이제 연직으로 쭉 뭔가 이렇게 쭉 스트레이트 라인을 걷을 때도 뭐 한 5km가 나오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꼬불꼬불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야 되는 거리가 훨씬까지는 아니고 그거보다 조금 더 길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따졌을 때가 바로 뭔가 이 원놈의 거리예요. 이게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수평 혹은 수직밖에 못 가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3,4가 있다. 그러면 이 3은 뭐냐면 이렇게 가고 또 여기서 또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를 저희가 이 벡터의 거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혹은 벡터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원놈을 따랐을 때 원놈의 방식을 따라서 이 벡터의 길이를 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식의 이제 원놈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 이 항상 반듯하게 수평 혹은 수직으로만 가야 돼서 이게 좀 도시 설계가 잘 돼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이제 맨하탄을 따서 이제 이거를 맨하탄 디스턴스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서 저까지 가고 싶은데 저희는 무조건 수평 혹은 수직으로밖에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L 이제 원놈이라고 불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조금 일반화를 시켜갖고 이제 P놈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보통 이제 원놈을 L 원놈, L 투놈, 그 다음에 L P놈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뭐 L은 뭐의 약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네, LP놈이라고 부릅니다. 벡터의 길이를 따질 때 이제 P놈의 방식으로 따지겠다. 그러면 P를 예를 들면 제가 한 10을 써보겠습니다. L10놈.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3,4 뭐 이제 아시겠죠? 여기에 그러면 노테이션은 10을 여기다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3의 10승, 4의 10승, 그 다음에 스퀘어 루트에 그러니까 이게 10 제곱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이제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뭐 사실 10놈은 잘 안 쓰이고요. 네. L 가장 극단적으로 이제 인피니티 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의 이제 뭐 이런 머신러닝이나 뭐 데이터 분석에서 나오는 놈들이 이 거의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씁니다. L1놈, 2놈, 그 다음에 L 인피니티 놈. L 인피니티 놈은 뭐냐? 이게 이야기를 드렸었나요? 제가 뭐 비슷한 얘기를 다른 강의에서 한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네, 유출을 해보시면 이렇게 3, 4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인피니티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3의 인피니티, 4의 인피니티, 한 다음에 인피니티 분의 1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이게 뭐 좀 약간 이상해 보이긴 하는데, 계산이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만은,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이 안에를 먼저 저희가 하잖아요. 그러면 대충 3의 무한대와 4의 무한대를 4의 무한대승으로 보내면 4의 무한대승이 이제 비교할 수 없이 이기잖아요. 벌써 3번만 제곱해도 차이가 확 벌어지고 100번 제곱하면 뭐 4의 제곱에 4의 100번 100승은 3의 제곱은 3의 100승은 거의 보이지도 않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4의 무한대승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무한대는 무한대인데 저희가 무한대를 같은 정도의 크기의 무한대 분의 1로 이렇게 바람을 같은 정도로 빼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한대가 이렇게 약분해서 그냥 4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L 인피니티 놈은요, 이게 뭐냐면 조금 이제 거리 개념으로 보면 조금 이상해지긴 합니다만은 3,4다. 그러면 그냥 4고요. 뭐 이게 100 디멘전 아니면 뭐 한 5차원 디멘전이 있다. 그러면 네, 예를 들면 뭐 저희가 여기 벡터를 했으니까 이러한 어떤 수도 다큐먼트든 뭐든 이 벡터의 인피니티 놈은 뭘까요? 3무한대승, 2무한대승, 1무한대승, 6무한대승을 다 더한 다음에 1/, 그러니까 무한대승 분의 1로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맥스 값인 6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L 인피니티 놈은 그냥 맥스 오퍼레이터랑 그냥 똑같은 애가 됩니다. 네. 그래서 네, 뭐 하여튼 그런 노음들을 저희가 봤고요. 그래서 그 노음들은 이게 벡터들에서 저희가 정의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벡터. 그러니까 이제 한 방향으로만 쪼로로 이제 숫자가 있는 벡터들에서 이제 이런 길이 혹은 거리를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매트릭스면 이게 노음이 어떻게 정의가 될까? 즉, 뭐 예를 들면 1, 2, 3, 4, 5, 6이라는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이거에 뭔가 노음을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그래서 이 매트릭스 쪽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노음들이 좀 있고요. 네, 뭐 하여튼 다양한 게 있는데 이제 좀 약간은 좀 네, 한번 저희가 그냥 그대로 L2 놈을 한번 확장을 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놈은 뭐냐 하면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 즉 이거를 하나의 쪼로록 된 벡터로 보고요. 그거에서 2놈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곱의 합을 한 후 거기다가 이제 네, 스퀘어 루트 혹은 여기에 이제 2분의 1승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한 매트릭스를 인풋으로 받았을 때의 놈을 이거를 아까의 그 프로비니어스 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프로비니어스 놈 아까는 저희가 이제 네, 요 차이의 제곱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먼저 구하려면 그 차이에 해당하는 매트릭스가 요 A 빼기 WH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결과적인 그 매트릭스는 결국은 그 차이들의 값들을 다 갖고 있는 어떤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것들을 싹 다 제곱해서 이제 스퀘어 루트를 취하면 그게 이 매트릭스 혹은 이 A 빼기 WH의 이제 프로비니어스 놈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A 빼기 WH의 프로비니어스 놈을 네, 이게 뭐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이게 매트릭스 근데 이거는 지금 주어진 매트릭스 텀 다큐먼트 혹은 백 오브 워즈 벡터로 이루어진 매트릭스 얘와 얘는 변수죠. 네, 이 수도 다큐먼트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저희가 다 자유롭게 채울 수 있는 변수인데 이 값을 최소화하도록 저희가 채워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누구를 이렇게 살살 조절해 가면서 하느냐? 바로 W와 H라는 매트릭스를 살살 조절해 가면서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되 또 W와 H가 이제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저희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뭔가 생각이 좀 이렇게 까다로워진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 W도 H도 모든 그 각각의 숫자들이 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조건 하에서 이 얘의 차이의 프로비니언스 놈을 가장 미니마이즈 하도록 하자. 그리고 그때의 과연 W와 H는 뭘 것이냐. 이 arg는 이거를 가장 최소 값으로 달성을 해준 그 장본인인 WH를 뽑아내주는 게 이게 arg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rgument, 뭐 input argument 뭐 이런 얘기 함수의 이제 인자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미니마이즈 하도록 한 그 인자 혹은 그 W나 H가 뭘 것이냐 그것들을 뽑아낸 게 이 arg라는 이제 수학적인 오퍼레이터고 이제 그때 W와 H를 찾았으면 이것은 바로 저희 다큐멘트 요 매트릭스인 A를 주었을 때 가장 최적이라고 생각한 어떤 그 두 개의 수도 다큐멘트와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가장 최적이라 생각한 그 선형 결합의 가중치에 해당하는 매트릭스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직관적인 어떤 이게 그러면 어떤 다큐멘트를 찾을 것이냐? 결국은 요 두 개의 다큐멘트들의 결국은 조합으로 여기 있는 총 100개 하나하나의 다큐멘트들을 다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개의 다큐멘트들이 뭔가 저희 다큐멘트에 그래도 최대한 많이 나타난 패턴들을 이렇게 뽑아서 대표 다큐멘트로 삼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얘가 어떻게 좀 하다 보니 그게 뭔가 저희 다큐멘트에서 좀 주로 등장하는 어떤 두 가지의 타픽이라고 하는 요소를 좀 찾게 되는 셈이 됩니다. 네. 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제 네, 이게 뭐 최적화를 어떻게 하느냐, 뭐 이제 알고 계실 그런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로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뭐 오늘 좀 이런 수학적인 내용들을 좀 하는 김에 좀 그런 최적화에 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그레이디언트 디센트에 대해서 뭐 다들 아시죠?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네. 그것들을 한번 저희가 좀 되짚어보고 뭔가 조금 그거의 어떤 변형 버전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제가 그냥 그게 로스 펑션, 꼭 뭐 로스 펑션에서만 그레이디언트가 정의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면 제가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막 만드는 함수인데 이제 2x 제곱 플러스 y xy 플러스 y 제곱 뭐 마이너스 x 제곱 y 플러스 3 뭐 이런 좀 이상한 펑션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인풋은 x, y 즉 2차원이 되죠. 그 다음에 그거에 해당하는 함수값이 어떤 높이를 가지는 이게 여기 한번 있을 겁니다. 네, 이런 식의 뭐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러니까 x, y가 저희의 인풋으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 바닥 혹은 이 수평 평면을 그걸로 이제 저희가 삼고 그 해당 값에 대해서 이제 해당하는 그 함수값의 높이를 점을 찍고 그것들을 이렇게 보통 이제 부드럽게 이제 이어질 테니까 그런 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저게 우리의 로스 펑션에 해당하는 산이다. 그러면 저거를 가장 밑부분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게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는 뭐냐? 이런 산 어딘가에 그냥 헬리콥터를 타고 랜덤하게 어딘가 뚝 떨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떨궈진 x, y 혹은 뭐 그게 위도 경도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위도 경도에 해당하는 좌표값이 뭐 1,1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럼 여기서 저희가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랜덤하게 그냥 아무거나 잡아서 보통 하죠. 그러면 이때 이제 그레이디언트를 저희가 구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레이디언트를 어떻게 구할까요? 편미분을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이거 편미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3x 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얘를 편미분하면 뭐가 나올까요?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xy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뭐가 나와요? y가 나옵니다. 그죠? 이제 x 이외에 다른 애들은 상수를 보기 때문에 이거는 마치 3x를 미분했을 때 3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3자리에 이 상수 자리에 여기에 y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상수 3이 뽑아지듯이 여기 이제 y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엔 y제곱을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0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엔 이 마이너스 x제곱 y는 이것도 이제 저희가 좀
잘 이게 뭔가 좀 현혹되지 않고 잘 봐야 되는데 y는 상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x제곱, 마치 마이너스 3x제곱 이걸 미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2가 밖으로 이제 나와서 마이너스 6x가 되죠. 즉 이거는 얘가 이 바깥으로 나와서 마이너스 2y가 되는 것입니다. 아, 이건가요? 마이너스 2y x가 되죠. 그죠? 네. 네, 그 다음에 3은 또 없어지고, 그 다음에 뭐, 너무 복잡하게 적었나? 네.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뭐 0, 0, 여기선 또 x가 나오고, 2y가 나오고, 여기선 뭐가 나올까요? 마이너스 x제곱이 나옵니다. 왜냐면 x제곱이 전체로 통으로 그냥 그게 상수죠. 네. 그럼 이거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떨어진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의 이 각각의 x축과 y축으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죠. 그래서 그걸 칙을 넣으면 여기에다가 x의 편미분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넣으려고 봤더니 y도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y 뭐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 2를 다 넣으면 3 빼기 4 마이너스 1 플러스 1을 하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이제 이때 편미분 값이 나옵니다. 이 값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역시 또 여기서도 x, y가 둘 다 필요하고 해보면 이제 1 마이너스 1 해갖고 0이 나왔네요. 이걸 좀 하나 늘리겠습니다. 뭘 어떻게 늘려야 되나? 여기다 2를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4가 되고 여기가 2가 되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2가 되죠. 맞나요? 다 1, 2를 대입을 했을 때 편미분 값을 대입을 한 겁니다. 혹시 뭐 제가 실수한 거 있나요? 1 아닌가요? 아, 어디요? y값이 플러스 1 1 더하기 2 마이너스 2에서 여기요. 네. 보자. 여기요? 아니면 지금 아웃풋이요. 아웃풋 1, 2, 마이너스 2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네. 1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x축으로는 이제 기울기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이제 마이너스 4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4고 이제 y축으로는 기울기가 1. 그러면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하죠? 이 1,1이라는 벡터에다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스텝 사이즈를 0.1이라고 잡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다음엔 여기다가 지금 현재 나온 그레이디언트 값인 마이너스 4와 1을 이거를 이제 빼주죠. 왜냐면 우리는 뒤로 가야 되니까. 더 낮은 곳으로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계속 뭐 이 함수가 지금 완전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하나도 모르지만 지금 현재 이제 1,1에서 뭔가 이제 가장 저희가 밑으로 갈 수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조금씩 가는 게 그레이디언트 디센트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저희가 좀 약간은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요. 좀 이렇게 바꿉니다. 한 번 저희가 업데이트를 할 때요. x나 y 두 개의 파라미터들을 여기서는 지금 그레이디언트를 각각 따로따로 편미분을 해서 그때 그레이디언트를 구해서 그거를 한꺼번에 확 업데이트를 시켜줬잖아요. 이 벡터를 구한 다음에 0.1을 해갖고 빼는 형태로 한 방에 확 업데이트를 해줬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x만 업데이트하고 y만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저희가 뭔가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x만 업데이트를 할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y는 그냥 상수로 그냥 보는 겁니다. 아까 미분할 때도 상수로 봤는데 이번에는 아예 함수에다가 x만 지금 변수로 보고 y만 상수로 본다. 근데 그 y 값이 뭐냐? 이 1인 거예요. 그럼 그냥 1을 여기다 그냥 다 대입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펑션은요. x, 1, y가 1일 때 그러면 다시 쓰면 x 3승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그 다음엔 1 빼기 2 플러스 3 하니까 플러스 2가 되겠네요. x만의 펑션이 이제 얻어졌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엔 여기서 y를 1로 고정을 시키고 이거에서의 x축으로의 그레이디언트는 또 어떻게 계산이 될 것인가를 보면 또 똑같이 여기다가 이제 미분을 한 다음에 뭔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저렇게 하면 똑같은 그레이디언트 값이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x만 저희가 업데이트를 한다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0.1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4를 해갖고 이렇게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원래 1,1이 1 빼기 빼기 해갖고 0.4 하니까 1.4가 되고 그 다음에 1 빼기 0.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됐었는데요. 그레이디언트 디센트에서는 지금 저희는 x만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1,1이 어떻게 바뀌느냐 1.4, 1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y는 저희가 그냥 고정을 시켜버린 거니까요. 그러면 저희가 조금 움직였습니다. 지금 움직였는데 어떻게 움직였냐 하면요. 그레이디언트를 구한 다음에 어떤 방향이 생깁니다. x축으로는 얼마, y축으로는 얼마 해갖고 어떤 좀 사선에 해당하는 방향이 생겨서 그 방향으로 이동을 했는데 여기서는 x축에 평행하게 저희가 이동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또 여기서는 이번에는 y만 변수를 보고 x를 고정을 시켜요. 그러면 지금 현재 x값을 함수에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게 1.4가 여기 이렇게 x값으로 대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뭔가 y에 해당하는 펑션들이 뭐 나올 거고 그거에서 뭔가 그레이디언트를 구하면 그래서 이 y값을 또 한번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coordinate descent라고 부릅니다. coordinate descent. 그래서 이게 coordinate이 보통 이제 좌표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gradient는 말 그대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그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그 방향을 따라서 업데이트를 하겠다. 즉 x, y, z 뭐 이런 변수들을 한 번에 한 방에 이제 같이 업데이트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다른 애들은 다 상수로 그냥 대입을 해버린 함수에서 어떤 그 변수 하나만 이제 업데이트를 하겠다.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디멘전 중에 하나 혹은 하나의 코디네이트만 하나의 좌표값만 업데이트 하겠다 해서 코디네이트 디센트의 방법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코디네이트 디센트라는 게 이제 이런 어떤 그레이디언트에서는 이게 어떻게 쓰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산을 쓸까요? 네, 뭐 이런 산을 쓰면 이제 어딘가 어떤 점에서 뭐 가장 내려가는 방향으로의 벡터가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까 저희가 1,1 지금 현재 이제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 그 x만을 변수를 보기 x만을 변수로 보기 위해서 y를 1로 그냥 대입을 해줬다라는 말은 거기서 나온 x만의 펑션은 그 펑션은 뭐냐 하면요. 저기서 네, 이게 y축이라고 하면 y를 저희가 1로 고정했다. y가 1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 방향입니다. x축에 평행하게 y를 1로 고정해갖고 이 산을 이렇게 싹둑 자릅니다. 그걸 이렇게 옆으로 보면 어떤 단면이 보이죠. 그 단면이 곧 x축 하나 그리고 y축으로의 어떤 저희가 x만 살아남긴 그 펑션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제 또 거기서 뭐 어떤 좀 이동을 했으면 또 여기서 또 이번엔 또 다른 애를 고정시키니까 이번에는 뭐 x가 이동이 된 만큼 거기로 가서 그때의 이제 산을 한번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즉 무조건 직각으로 저희가 산을 잘라요. 직각으로 수평, 수직으로만 산을 잘라서 그 산에서 x축, y축, 즉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1,1이 1.4,1이 됐다는 것은 이 x축이었으니까 여기 있었으면 그 산 뭐 이렇게 됐으면 무조건 이게 그 x축에 평행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는 뭐 이게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죠. 이 산이 항상 내려가는 걸로 생각하면 이게 대적처럼, 보울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마치 뭐 무슨 청동기 시대에 막 세워지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게 그레이디언트 디센트였는데 이번에 코디네이트 디센트는 이게 x축, y축 이렇게 생겼으면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이렇게 직각으로 수평으로 수직으로만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코디네이트 디센트고요. 그래서 이게 이거 왜 쓰냐, 아니면 이거 뭐 어디에 쓰냐, 아니면 이게 뭐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일단은 이게 x, y가 서로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에 아까처럼 이게 W가 있고 H가 있고 이렇게
급해져서 양쪽이 서로가 서로한테 뭔가 영향을 받게 되면 얘네들이 뭔가 같이 업데이트가 되면 네, 이게 좀 약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놈은 일단 고정을 해서 좀 헷갈리지 않게 해놓고 얘를 좀 업데이트하고 얘는 또 고정을 해서 얘가 또 업데이트하고 이런 식의 좀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이외에 그런 이제 코디네이트를 따로따로 업데이트하는 방식도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좀 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코디네이트 디센트 방식에서는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도 과연 그러면 저희의 솔루션 혹은 저 적으로 과연 수렴할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할 것도 같은데 그럼 과연 그럴까? 저희가 사실 그레이디언트 디센트에 대해서 꼭 저런 어떤 적으로 수렴한다는 거에 대한 어떤 수학적인 증명을 하지는 보통 않기 때문에 이것도 뭐 그냥 여기까지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약간은 수학적인 어떤 이론은요.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는 이렇게 조금씩 가도 됩니다. 근데 코디네이트 디센트는 어떻게 보면 한 번 한 번의 문제가 훨씬 더 쉽잖아요. 왜냐면 얘네들을 한 방에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일단 걔네들 다 대입해놓고 y에다 1을 다 대입해놓고 x만 보이는 펑션으로 만들어 놓아서 훨씬 좀 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쉬운 만큼 저희가 한 번에 그 코디네이트를 업데이트를 할 때에는 그 코디네이트에서 그 코디네이트 그렇게 짧은 단면에서의 그 로컬 옵티마로 바로 찾아가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요. 이게 뭐 산이 이렇게 생겼을 때 일단 y를 고정을 시켜서 x를 한다면 대충 이런 산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쪽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뭐 포물선 같이 이렇게 생겼겠죠. 찌그러진 포물선. 그럼 거기서 지금 여기서는 더 이렇게 단면을 잘랐을 때는 더 오른쪽으로 가야지 더 낮은 곳으로 간다는 건 아닌데 일단 좀 저희가 쉬운 펑션을 구했으니까 그 쉬운 펑션에서 저희가 조금만 가서는 이게 안 되고요. 그 단면에서는 최소한 가장 로컬 옵티마로 바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여기서 그냥 x축으로 조금 가고 y축으로 조금 가고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단면을 생각해 보시면 그때 당시에 가장 낮아 보이는 점으로 한 방에 쭉 갑니다. 그러면 그 점이 딱 이 점이랑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겠죠. 그러면 어쨌건 그때 또 이렇게 단면을 자릅니다. 그러면 그 y축으로 단면을 봤을 때 또 이렇게 포물선이 생기면 여기서 한 방에 쭉 갑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그래서 그 해당 단면에서는 그래도 가장 낮은 곳으로 가야지 이제 여러 코디네이트가 다 이렇게 같이 움직였을 때에 갔던 저 이제 최소점을 저희가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좀 이론적인 뭔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NMF 아까 말씀드린 그런 쪽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거를 한 방에 다 업데이트를 제가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근데 또 여기서 변수 개수가 몇 개일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아까 이 경우에 500 곱하기 2 곱하기 100 그러니까 1000개가 있고 200개가 있네요. 1200개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풋 디멘전이 1200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디멘전의 그 한 놈 한 놈을 가지고 자르면 이게 또 좀 되게 좀 힘들어지고 이거를 그래서 한 중간쯤의 단계로서 어떻게 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500 곱하기 이만큼을 그냥 상수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이 거는 그냥 값을 대입을 해버리고 여기서에 있는 모든 변수는 그냥 한 방에 저희가 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약간 중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총 1200개가 있는데 아까처럼 코디네이트 디센트는 요거 한 놈 그러니까 나머지 싹 다 대입해갖고 한 놈의 함수로만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최적화를 해서 최소값으로 가고 뭐 이런 걸 했다면 여기서는 약간 중간 단계 그러니까 처음에 1000개를 고정하고 이제 뒤에 200개를 변수로 해갖고 얘네들은 한 방에 풀고 200개를 고정하고 다시 앞쪽에 돌아와서 1000개를 또 저희가 푸는 이런 형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무슨 방법이라고 하냐면 이제 블락 코디네이트 디센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인디비주얼 코디네이트 하나하나의 코디네이트이 아니라 이제 블락 형태의 코디네이트 디센트다 해서 하여튼 그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뭐 꼭 그레디언트 디센트만 있는 건 아니다. 뭐 이런 것들 한번 좀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얘를 이제 업데이트를 이제 최적화를 함으로써 W와 H를 뭘 찾아냅니다. 단면에 로컬 옵티마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게 그리디하게 전부 다 서치를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컬에 그러니까 로컬인지 글로벌인지
그것도 또 좋은 질문이신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디네이트 세트나 블락 코디네이트 세트를 썼을 때에는요, 그 단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상수로 보는, 그래서 다 대입을 해버리는 그 변수들을 대입을 하고 나서의 펑션은 최소한 그게 컨벡스가 돼야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글로벌 옵티마 이퀄 로컬 옵티마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로컬 옵티마가 존재하는 경우는 이 코디네이트 세트나 이런 걸로 풀지를 못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네. 네, 그다음엔 네, 뭐 그렇게 해서 뭐 요 WH 뭐 이런 거를 풀면 이제 저희가 아까 그 전 시간에 봤던 그런 키워드들이 이제 쫙 이렇게 이쁘게 좀 나오게 되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키워드들이 다 저런 어떤 매트릭스를 이렇게 좀 행렬을 분해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나온 어떤 키워드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타핑 모델링에 관한 뭐 좀 확률론 기반의 타핑 모델링도 있긴 한데 뭐 좀 약간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이제 행렬 분해 기반의 타핑 모델링 기법을 저희가 좀 그래도 좀 수학적인 어떤 디테일을 가지고 좀 본 셈이고요. 혹시 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다음 뭐 워드 인베딩이라는 걸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네, 그러면 이제 워드 인베딩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뭐 워드 투백이라고 이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들어보신 분? 워드 투백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한 분? 두 분. 네. 그 워드 투백이 혹은 이제 좀 일반적으로 이제 워드 인베딩. 제가 이거 작년에 이거 워드 인베딩을 가르쳐 드리지 않았죠? 네. 다 이게 제가 돌려막기를 하느라고 지난번에 안 가르친 거를 이번에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뭐 단어들을 저희가 이제 벡터로 표현하는 게 이제 워드 인베딩. 인베딩이라는 게 뭔가 인베디드 시스템. 뭔가 이제 어떤 자그마한 보드 안에 뭔가 이제 CPU도 이렇게 어떻게 꾸겨놓고 뭐 램도 거기 어떻게 꾸겨놓고 와이파이 칩도 꾸겨놓고 뭐 이런 게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인데 이제 뭔가 이제 인베딩 이렇게 쏙쏙 저희가 빵에 건포도를 박듯이 이렇게 인베드를 시킨다 하는 거고요. 워드를 인베딩 시킨다. 어디에 하냐면 어떤 벡터 공간에 인베딩을 시킵니다. 즉 저희가 갖고 있는 뭐 딕셔너리가 총 뭐 500개의 워드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걔네 500개 워드들 하나하나를요 저희가 뭐 디멘전을 저희가 정해요. 그러니까 아까 탑빗 개수를 정하듯이 그 디멘전도 좀 정해서 그 디멘전을 뭐 대충 100이라고 쓰겠다. 그러면 100디멘전 즉 100개의 숫자로 이루어지는 그런 벡터로 생각을 해서 하나하나의 특정 워드들을 어떤 한 벡터로 이렇게 저희가 할당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활한 이 100디멘전의 이 넓디 넓은 공간 안에 어딘가에 이 워드는 이렇게 쏙쏙 박는 겁니다. 그게 저희가 하는 워드 인베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워드 인베딩을 그렇게 이제 이렇게 저희 건포도 박듯이 공간 안에 박고 나면요, 그렇게 이렇게 잘 이렇게 뭔가 배치를 시켰을 때에 그게 뭔가 굉장히 좀 이제 놀라운 뭔가 그런 거를 이제 하는데 그 웹사이트가 있어서요. 이게 근데 제가 맨날 웹사이트 이름을 맨날 까먹는데 네. 네, 나오네요. 여기에 이제 한국어 워드투백 이게 한국의 이제 어떤 대학원생분인가 이제 누가 만드신 어떤 그 워드투백이라는 모델을 한글 데이터에 이제 트레이닝 학습을 시켜갖고 그 건포도를 이렇게 잘 배치를 시킨 겁니다. 공간 안에. 그래서 이게 뭐 여기 있는 예제로 보시면 네, 요런 거를 한번 쳐보면요. 이게 뭐가 나오냐면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게 나오면 안 되는데 일본이 나와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서울을 빼는 아,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다행히 일본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이게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이제 놀이를 하라고 이렇게 만든 거냐,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굉장히 이 NLP 혹은 텍스트를 가지고 딥러닝을 할 때 가장 출발점이 됩니다. 저거를 먼저 하고 보통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가 지금 어떻게 이게 됐느냐? 사실 이 단어들 하나하나, 그러니까 뭐 한자,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단어가 저희 보캐뷸러리에 있었는데, 걔를 저희가 이제 백디멘전의 스페이스에 어딘가에 이렇게 쫙 점으로 이렇게 딱 배치를 시킨 겁니다. 그러면 한국이라는 백디멘전al 벡터, 서울이라는 벡터, 도쿄라는 벡터들이 100개의 숫자를 가지는 벡터로 구성되어 있고, 이거를 빼고 더하면 뭐 이렇게 아까 저희가 뭐 4,6을 4,6에서 1,1을 이렇게 뺐듯이 그 점들을 이렇게 쭉쭉 뭔가 평행 이동을 하고 다시 이 점을 어디로 보내고 뭐 이런 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 각각의 해당 벡터로 이렇게 끌어당기고 그만큼을 좀 보내고 했더니 그 어딘가에 그 공간상의 이제 위치가 됐을 텐데, 저렇게 벡터들을 빼고 더하고 했을 때에 해당하는 그 점, 그리고 그 점 주변에 무슨 단어들이 있는가를 한번 저희가 찾아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 가장 가깝게 등장하는 단어가 그 일본이더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뭐 좀 사실 지금 좀 약간 놀라운, 뭐 그래도 좀 뭔가 저희는 그 공간 안에 그 저기 건포도 박듯이 배치만 한 건데, 이제 빼기 더하기 벡터들에서 이제 흔히 하는 뭐 빼기 더하기만으로 뭔가를 했더니 이게 약간은 좀 얘가 뭔가 이 관계를 이해하는 것 같네라는 어떤 그런 그런 거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을 저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예제로요. 네, 이게 이 워드 임베딩 기술, 그러니까 저 워드들을 어떻게 공간상에 배치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의 방법론이 크게 두 가지의 양대 산맥이 있고요. 하나는 이제 그 워드 투 100, 이제 워드 그다음에 숫자 2를 써갖고 100, 이름을 좀 약간 대충 만들긴 했는데 워드 투 100이라는 방법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글로브라고 하는 이런 방법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브는 저희가 웹사이트를 한번 가서 보면 거의 이제 유사하게 성능도 그렇고 저런 뭐 것도 뭐 비슷하게 하는데요. 아까 그러면 그게 빼고 더하고가 이제 어떤 걸 한 거냐를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요. 뭔가 한국에서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요 관계가 서울과 도쿄 이 두 개 벡터들 간의 관계랑 어떻게 보면 일치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그냥 저기서는 한 점을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개를 빼고 더하고 이렇게 해서 그거에 해당하는 점을 찾았는데, 좀 그게 좀 약간 생각하기 약간 까다로우니까 그냥 네 개가 다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네 개의 벡터가 한국에서 이제 서울을 뺀 그 차이 벡터를 보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도쿄를 뺀 그 차이 벡터를 보면 그 차이 벡터에 해당하는 게 길이도 같고 신기하게도 이제 방향도 이제 똑같더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관계, 그러니까 저희가 좀 공통적이라고 생각하는 관계가 여기서는 어떤 나라의 수도라는 관계가 되는 거죠. 지금 예제에서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무슨 관계냐 하면 남자 대 여자의 관계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관계, 그 페어에 해당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뭐 brother, sister, nephew, niece, 그다음에 uncle, aunt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의 이렇게 선들을 쭉쭉쭉 표시를 해봤더니 이건 다만 근데 100디멘전은 아니고 지금 현재 이거는 2D죠. 2디멘전이긴 한데, 저기 이제 100디멘전은 어떤 형태로 저희가 이제 빛을 잘 쏴서 이게 2D 공간에 이거를 잘 저희가 투영을 시킨 겁니다. 저게 사실 저희가 본 방향에서는 좀 다른 형태가, 저게 지금은 되게 다 평행하거나 좀 비슷하게 보여도 조금은 저희가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빛을 비춘 방향에 따라서 그 빛을 비춘 방향이 정확하게 뭔가 수직이면 좀 저게 방향이 좀 틀어져 있을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그런 형태 100디멘전을 좀 저희가 완벽하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그냥 2디멘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빛을 그냥 한쪽으로 쏴서 불완전 하나만 좀 봐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런 식으로 다 길이도 비슷하고 그렇죠? 다 평행한 이런 관계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아까 빼기 더하기를 하면 나머지 점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엔 이게 또 예제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미국 내에 있는 도시들이고요. 그 도시들이 속한 그 우편 번호입니다. 하여튼 얘네들과 페어를 만들어봤더니 다 이렇게 또 신기하게 되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얘가 문법도 좀 얘가 안다 해갖고 이게 각 형용사들이고 형용사의 형용사 원형과 비교급 그 다음에 최상급 비교급 최상급 이제 영어로도 이제 컴패러티브랑 뭐 슈퍼라티브 이게 각각의 단어인데 하여튼 그래서 이 단어들이 쫙쫙 뭐 이렇게 조금 틀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대충 비슷한 길이와 방향들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아까 이렇게 빼고 더하고를 해갖고 이 관계를 얘가 잘 해놨다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죠. 그러니까 슬로우와 슬로워 이 두 개의 벡터를 빼갖고 이 차이가 즉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이제 형용사 원형에서 이제 비교급으로 가는 그 어떤 의미를 가지는 차이 벡터를 만들어 놨다가 이거를 어느 다른 형용사에다가 그냥 덧셈을 해주면 그 해당 나타나는 해당 위치의 벡터가 결국은 그 원래 벡터의 이제 비교급에 해당하는 그 단어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엔 이게 뭐 또 여기는 나와 있나 모르겠는데 이제 그래서 이게 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이게 방향과 크기 뭐 이런 거를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요. 대충 워드들 간에 좀 중요한 게 또 얘네들의 관계입니다. 관계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얘네들이 저희가 배치를 시킨 이 백디멘전상에 어딘가에 이제 워드들을 하나하나 잘 배치를 시켰을 때에 걔네들이 뭔가 의미상으로 비슷하면 이제 한 곳에 이렇게 모이도록 하는 뭐 그런 형태로 저희가 잘 배치를 해놓는다면 뭔가 얘가 그래도 어떤 이 의미를 좀 이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뭘 한 거냐 하면은 이제 프로그라는 단어를 주고요. 이 프로그가 이제 어딘가에 이제 건포도처럼 박혀 있는 그 지점에 주변에 이제 배치되어 있는 단어들을 한번 쭉 이렇게 저희가 검색을 하듯이 뽑아본 겁니다. 그랬더니 뭐 프로그 주고 이거는 뭐 토드, 리토리아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리토리아는 뭔지도 몰랐는데 뭐 이런 개구리고요. 뭐 렙토닥티라데 뭐 하여튼 라이데 뭐 이런 개구리처럼 다 보이는 게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서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뭐 사실 웹에서 구글에서 이제 뭐 사실 개구리를 뭐 프로그를 치면 뭐 프로그 단어만 등장한 애들이 그냥 뭐 예를 들면 주구장창 그런 다큐멘트들만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냥 표면적으로 이렇게 하면. 근데 이 워드 임베딩에서의 그 유사한 근처에 있을 법한 단어들을 써서 얘네들이 들어간 다큐멘트들을 저희가 뽑아낸다면 그런 애들은 굉장히 의미상으로 그러니까 단어는 완전히 다르지만 유사한 어떤 의미를 가지는 단어들이 나온 다큐멘트들이 같이 뽑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의미상으로 비슷한 단어는 이제 가깝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같은 관계에 해당하는 벡터는 같은 길이와 이제 방향을 가지도록 뭔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워드들을 잘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더라. 이걸 해주는 것이 이제 워드 임베딩이라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워드 임베딩을 이렇게 좀 뭐 복잡하게 하는 이제 뭔가 방식이 있다면 저희가 굉장히 단순하게 좀 뭔가 해볼 수는 없을까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요. 저희가 그 전에 배웠던 이제 백 오브 워즈 인코딩, 백 오브 워즈 벡터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경우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워드 하나를 그냥 백 오브 워즈 벡터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5,500개의 단어가 이렇게 있는데 뭐 프로그라는 단어를 그냥 그 단어 하나가 들어간 다큐멘트로 보면 이 백 오브 워즈는 그 프로그 자리에 거기 이렇게 1만 이렇게 박힌 단어로 저희가 이런 벡터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0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 프로그는 여기 있고 또 캣은 뭐 캣 자리에 또 1이 돼서 나머지는 다 0인 형태로 이렇게 존재하게 되겠죠. 이것도 사실 뭐 워드 임베딩 이것도 워드 임베딩입니다. 왜냐하면 뭐 각각의
워드들을 500디멘셔널 어떤 벡터로 다 하나하나 나름대로 나타낸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는 아까의 그런 경우랑 어떤 좀 차이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시면요. 여기서는 일단 프로그와 캣의 저희가 디스턴스를 따져보면 오늘 저희가 디스턴스를 배웠기 때문에 L2 디스턴스를 따져보면 여기에 얼마나 될까요? 프로그와 캣의 L2 디스턴스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네? 네? L2 디스턴스 저희가 그 루트 2가 되죠. 네, 맞습니다. 루트 2. 그러니까 디멘전 되게 많지만 한번 빼보면 싹 다 0이고 딱 두 개만 한쪽은 1이고 한쪽은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죠? 그러면 뭐 제곱해서 이제 스퀘어 루트 취하면 루트 2가 됩니다. 네, 그러면 또 다른 단어로서 뭔가 도구가 있다. 그러면 도구가 뭐 한 이쯤 있다고 치면 네, 이런 식으로의 도구 벡터를 또 저희가 생각해보면 네, 이 벡터와 캣이나 이 벡터와 프로그나 거리가 다 뭐 루트 2죠. 뭐. 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단어들 간의 유사도를 그냥 깡그리 무시를 하는 그런 벡터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가장 원시적인 형태, 그래서 뭔가 의미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형태가 되게 된 셈이고요. 네, 그러면 이 벡터 표현법이 좀 비슷하게 하도록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턴스를 구하고 했을 때 가까운 거리에 좀 의미상으로 좀 비슷한 게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워드들을 저희가 다 요런 벡터를 요런 식으로 나타내는 벡터를 저희가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이런 벡터. 이런 벡터를 이제 보통 원핫 벡터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하나만 굉장히 뜨거운, 한 디멘션만 되게 뜨겁고 나머지는 다 차가운 혹은 다 0인 그런 벡터여서 원핫 벡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원핫 벡터만으로 그냥 나타냈을 때는 사실 별로 그 디스턴스가 다 똑같았는데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백 오브 워즈 벡터를 여러 다큐먼트로부터 뽑았다면 아까 이렇게 만든 뭔가 이런 백 오브 워즈 벡터들을 이렇게 옆으로 쭉 붙였던 저희가 타핑 모델링을 할 때 썼던 인풋 매트릭스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자, 이렇게 하면 조금 한 단계 조금 더 뭔가 진보된 버전의 이제 벡터 표현을 저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요. 존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까는 존이 1번 딕셔너리 1번에 해당하는 단어니까 10000으로 저희가 나타냈습니다. 근데 이번엔 어차피 이런 텀 다큐먼트 매트릭스를 저희가 만든 김에 이 존이라고 하는 단어의 벡터 표현형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가로줄 혹은 이 로우 벡터, 수평 벡터를 가지고 저 존을 저희가 인베딩 벡터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면 이 벡터는 어떻게 나타낸 것이냐? 존이 원래 그냥 500개의 디멘전에서 1 빵빵빵빵 이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관찰을 한 다큐먼트가 총 100개가 있다. 그러면 그 100개의 다큐먼트, 1번 다큐먼트부터 100번 다큐먼트 중에 존이 어느 다큐멘트에서 몇 번 등장했는지 그거를 이제 저희가 피처 벡터로 나타내어서 이 단어를 한번 나타내게 됩니다. 즉 이게 이 매트릭스를 각각의 하나하나의 세로줄을 다큐먼트라는 데이터를 이렇게 단어들을 저희가 피처로 써서 나타냈던 어떤 백 오브 워즈 벡터가 있었다면 사실 이 매트릭스를 뭐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뭐 좀 발상의 전환만 하면 누가 데이터 아이템이고 누가 피처인지를 사실 이렇게 바꿔서 본다면 단어들 하나하나를 저희가 뭔가 벡터로 표현하고 싶은 데이터들이고 그 어떤 얘네 데이터 하나하나를 나타내는 피처들이 뭐냐면 각각의 다큐먼트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역시 의미는 그 프리퀀시가 되는 거예요. 몇 번 나타나는. 이렇게 보면 이제 이 벡터들이 이 단어를 나타내는 벡터로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면 네, 여기서 이제 존이라고 하는 것과 like라고 하는 단어를 저희가 따져보시면 이게 이게 지금 뭐 여러 개가 있는 게 좀 뭐 더 좀 릴라이블 하겠지만 딱 두 개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보면 존은 1,1이라는 벡터고요. likes는 2,1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두 개의 다큐먼트에서 둘 다 겹쳐서 나타났기 때문에 얘네들은 뭔가 좀 약간 비슷하지 않을까. 그 다음엔 또
예를 들면 이 move이라는 단어와 also라는 이 두 개의 단어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move는 1, 0, also는 0, 1 이렇게 나타났다면 다큐먼트별로 보면 이제 also는 이제 also와 이제 그 move가 나타나는 다큐먼트가 전혀 겹치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존과 likes에 대한 어떤 단어의 similarity를 뭐 L2 distance나 이런 걸로 구하거나 또 이제 movie와 also에 대한 어떤 distance를 또 그렇게 구하면 이 distance는 이 distance에 비해서 이제 훨씬 더 클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같은 다큐먼트에서 이제 비슷하게 같이 많이 등장을 하고 안 나타나는 곳에서는 비슷하게 안 나타난다. 그런 어떤 패턴들이 좀 비슷하게 나타나는 단어들은 또 디스턴스가 짧게. 그리고 완전히 청개구리처럼 어떤 다큐먼트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어떤 다큐먼트에서는 이렇게 네. 그게 반대로의 패턴이 주어지게 되면 되게 그 디스턴스가 굉장히 멀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실제로 그럴 것이냐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좀 예제가 좀 너무 토의 수준이라 좀 그렇긴 한데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학에 관련된 다큐먼트에서는 뭐 예를 들면 딥러닝이라는 단어와 뭐 인공지능 이런 단어는 한 다큐먼트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을 하겠죠. 근데 그런 다큐먼트가 뭔가 뭐 과학이나 뭐 이런 공학 쪽에 관련된 다큐먼트들은 그런 단어들을 같이 많이 포함을 하고 있을 건데 이게 뭐 예술, 뭐 발레, 뭐 음악 이런 데서는 뭐 아니 그런 쪽도 딥러닝이 쓰이긴 하지만 뭐 아니 뭐 그런 데서는 이런 게 같이 안 나타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패턴이 어느 정도 두 개 다 유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스턴스를 구해보면 굉장히 뭔가 디스턴스 짧게 나타나고 또 이제 거꾸로 이제 딥러닝 쪽은 이 과학 쪽에서 예술 쪽은 뭐 글쎄요 뭐가 있을까요? 뭐 예술문화회관 뭐 이런 뭐 예술의 전당 이런 단어는 뭐 딥러닝에서 잘 안 나타나겠죠. 딥러닝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좀 약간은 청개구리처럼 벡터가 두 개가 이렇게 좀 패턴이 반대가 되면서 이제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이제 또 이런 거랑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은 다큐먼트 어떤 두 개의 벡터들 간의 이제 시밀러리티를 따질 때 이제 그거를 이제 이런 L2 디스턴스, 그러니까 벡터 두 점 간의 어떤 거리를 아까 저희가 배운 놈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계산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쓰이는 어떤 유사도 매저가 이제 코사인 시밀러리티라는 게 있습니다. 코사인 시밀러리티나 아니면 그거에 조금은 뭔가 노멀라이즈 하기 전 버전인 그 이너 프로덕트, 한마디로 내적을 하는 겁니다. 내적. 그래서 이게 이야기를 드렸나요? 그 코사인 시밀러리티? 안 드렸나요, 혹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내적이라는 거를 저희가 시밀러리티 메저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단어 이게 뭐 아까 딥러닝 뭐 이런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가 다큐먼트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타났던 어떤 프리퀀시들이 있겠죠. 이것도 뭐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뭐 이런 단어도 또 여기 이제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딥러닝의 뭐 딥러닝이라고 그냥 한 단어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딥러닝, artificial intelligence 이런 단어들이 나타나는 횟수가 얼추 그냥 다 비슷하다라고 생각한다면요. 그냥 각각 다 뭔가 1000번씩 나타나더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큐먼트들 내에서. 그랬는데 그 1000번에 해당하는 저희가 약간은 좀 저희가 갖고 있는 총알 아니면 저희가 이제 약간 도박을 할 때 칩의 개수라고 생각해 보시면 칩의 개수가 여기 이렇게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 한 200개, 여기가 한 700개, 그다음에 여기는 한 60개, 여기는 40개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 Artificial Intelligence에다가 역시 1000개의 칩을 잘 분배를 했을 때에 이 두 개 간의 뭔가 이너 프로덕트가 가장 좀 커지도록 하려면 이게 같은 패턴으로 여기서 많으면 많은 정도대로 제가 칩을 좀 더 걸고 진짜 많았다. 그럼 여기 또 칩을 확 저희가 더 걸고 얘가 없으면 또 확 좀 안 걸고 이게 사실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거 왜 그러냐? 이너 프로덕트라는 게 서로 곱한 다음에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좀 뭔가 좀 이게 좀 서로 박자가 안 맞으면 얘는 되게 작은데 저만 크면 이게 곱해봐야 별로 안 큽니다. 근데 큰 애로 확 이렇게 저희가 질러줘야 이게 확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패턴이 좀 비슷해야 이게 유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아이디어가 이제 어떻게 이제 그 벡터 공간에서 나타나냐면 두 개의 벡터가 가리키는 어떤 방향성이 두 개가 이제 비슷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좀 가리키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벡터가 이제 뭔가 비슷한 유사도를 가지고 벡터가 완전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1,5라는 값과 5,1
얘네들은 방향이 하나는 이쪽이고 하나는 아닌 이쪽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두 개가 전혀 비슷한 벡터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이걸로 이야기하면 어떤 이 단어는 첫 번째 다큐멘트에서는 적게, 두 번째 다큐멘트에서는 많이 등장했고, 두 번째 단어는 그 반대의 패턴으로 저희가 뭔가 이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약간 청개구리 패턴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박자가 안 맞기 때문에 뭐 곱해봐야 별로 안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곱하면 1, 5, 1, 5 하면 뭐 10밖에 안 나오는데 1, 5에 1로 이렇게 딱 핀트를 혹은 박자를 맞췄다. 여기서 빵 해주면서 25가 나오면서 플러스 1 해갖고 이제 26이 나오니까 이거보다 더 크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너 프로덕이라고 하는 게요. 이렇게 좀 박자를 맞추는 측면에서의 혹은 이 벡터가 가리키는 같은 방향이 좀 같이 얼라인이 되어 있으면 이게 유사도가 높고 그렇지 않고 다른 방향을 가리키면 유사도가 작게 나오는 이런 좀 저희의 직관적인 어떤 그런 매저를 반영을 한 게 이런 이제 그 내적에 기반한 유사도 측정 방법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내적을 그냥 내적만 하면 사실 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애는 좀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단어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나 딥러닝은 뭐 한 총 이 세상에 한 1000번밖에 등장이 아닌데 어떤 다큐멘트는 한 100만 번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100만 번 저희가 일단 약간 총알이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곱할 때도 꼭 쟤랑 패턴을 맞출 필요가 없이 그냥 뭐 다 고르게 뭐 크게 분포를 하면 뭐 이런 돈이 별로 없는 애들이 따는 금액보다 훨씬 뭐 많이 또 저희가 스케일 크게 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게 벡터의 길이라는 게 이런 어떤 이너 프로덕 측면에서는 이런 유사도를 그냥 이너 프로덕으로만 하면 이게 그냥 방향과 상관없이 벡터의 길이가 길면 혹은 이 자본이 많으면 그냥 누구랑도 다 유사하다고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뭔가 좀 이렇게 좀 공평하게 하자. 그래서 다 돈을 똑같이 나눠주고 시작을 하자. 그래서 이제 어떤 단어도 이제 다 약간의 그 총알을 딱 1000개만으로 시작하자. 많아도 1000개, 적어도 좀 그렇게 한 게 이제 뭐냐 하면 이제 코사인 시밀러리티 혹은 그 내적에서 이제 그 각각의 벡터들이 갖고 있는 약간의 그 총알 개수만큼으로 나눠줘서 그 총알 개수가 다 똑같다라고 이제 뭔가 하는 그런 형태가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내적을 두 개의 벡터를 해서 이 두 개의 벡터의 이제 길이로 이렇게 나눠주는 뭐 이런 어떤 식을 저희가 그 고등학교 때도 아마 좀 배웠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적을 구한 다음에 그 각각의 길이로 나눠주면 이게 결국은 각도에 반비례하는 이제 약간 코사인 세타라는 게 나와서 이게 그래서 코사인 시밀러리티라고 불리는 어떤 두 개의 벡터들 간의 유사도의 측정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만 이렇게 뭐 벌써 이제 세 가지의 유사도 혹은 거리 측정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는 뭐 L2 놈 기반의 L2 디스턴스 기반의 어떤 방식 그리고 그거를 또 L1이나 L 인피니티나 뭐 이런 놈으로 또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렇게 이제 거리 기반의 어떤 방식과 여기서는 이제 이너 프로덕트 혹은 그거를 이제 벡터의 길이를 다 똑같이 만들어낸 어떤 그래서 각도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보고자 하는 이런 코사인 시밀러리티 기반의 유사도를 저희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사실 뭐 어느 게 뭐 좋고 어느 게 나쁘고 뭐 이렇기보다는요. 사실 뭐 딥러닝이나 이런 데서는 저런 것들을 좀 뭐 계산상의 좀 편의성을 좀 위주로 해서 그러니까 이너 프로덕이 사실 제일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저희가 유사도를 좀 하는 경우들이 뭐 많고요. 그 다음엔 저기 그러면 뭐 사실 길이가 길면 걔한테 좀 더 저희가 더 뭔가 좀 불공평하게 걔가 또 유사도가 높을 거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두 개의 벡터를 이렇게 나눠준다라는 것 자체가 이 각각이 갖고 있는 벡터의 길이가 굉장히 길면요. 이거의 길이를 구하는 것도 일입니다. 사실. 제곱을 다 하고 거기다 또 이제 제곱근 또 이렇게 더한 다음에 제곱근을 하고 이게 또 일이기 때문에 이런 거 이렇게 끼면은 뭔가 속도가 확 좀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약간 좀 포기하더라도 그렇게 뭔가 하는 경우들도 꽤 많고요. 그 다음에 또 더불어서 또 그런 이유는 이거 계산을 할 때도 뭐 그렇지만 이게 저희가 또 딥러닝에서는 또 백프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또 뭐 뭔가 편미분을 또 해야 되는데 이게 또 편미분도 또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A, B, 그 다음에 뭐 C, D 이 두 개의 벡터의 내적의 코사인 시밀러리티 AC 플러스 BD의 분의 A제곱, C제곱에다가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 이게 2차원 두 개의 벡터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한 게 됩니다.
그래서 내적을 구한 후 이걸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해서 편미분을 저희가 딱 해보려고 하면 좀 약간 복잡하죠. 밑에 a제곱이 또 스퀘어 루트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편미분도 참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백프랍을 할 때에도 이제 그레이디언트를 구할 때에도 이게 사실 또 굉장히 좀 계산상에 이제 느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너 프로덕으로 좀 많이 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코사인 시밀러리티 기반의 뭐 유사도도 또 굉장히 좀 많이 쓰인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고, 이제 뭐 이런 좀 전통적인 방식들은 저희가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 어떤 워드 투백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좀 저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워드 인베딩, 그 워드들을 어떤 벡터로 할당을 해야 될지, 그거를 과연 저희가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좀 문제를, 혹은 그것을 가장 최적으로 잘 이렇게 배치를 시키는 그런 알고리즘을 한번 저희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인풋은요, 뭐가 되냐면, 저희가 갖고 있는 그냥 다큐먼트들, 뭐 저희가 100개의 다큐먼트들을 갖고 있다. 그럼 그 100개의 다큐먼트가 이 워드 인베딩 혹은 워드들을 잘 어떤 특정 디멘전의 공간에 배치를 시키는 어떤 인풋으로서의 그 학습에 쓰이는 데이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큐먼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워드 인베딩이라고 하는 게 그럼 무슨 데이터로 학습을 할 것이냐. 뭐 이것도 뭐 다양하게 또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뭐 예를 들면 네이버 뉴스 데이터다. 아니면 뭐 영화평 데이터다. 그러면 각각 다 그 다큐먼트 데이터, 학습에 쓰이는 데이터가 달라짐에 따라서 뭐 그렇게 되겠죠. 뭐 워드 인베딩이 달라진다. 그랬는데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이제 뭐냐 하면, 여기 아마 잠깐 보니까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여기 있네요. 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그럼 이거 한번 써봐야겠다. 그래서 뭔가 그럼 학습 데이터부터 한번 마련을 해봐야겠다. 뭐 다큐멘트 데이터도 얼마 없고 뭔가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친절하게도 혹은 편리하게도 이런 워드 인베딩의 결과값을요, 그냥 좀 뭔가 범용적인 다큐멘트로 이미 학습을 해놔서 다운로드를 받게 이렇게 사람들이 참 고맙게도 이렇게 공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뭐 워드 투백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이제 글로브라고 하는 방법론이고, 여기서 보시면 이미 학습된 워드 벡터들이다라고 해갖고 그것을 이제 다운로드를 받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어떤 학습 데이터를 썼느냐를 보시면 이제 여기서 보시는 이게 기가워드는 제가 이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게 위키피디아, 그 위키피디아 다큐먼트들을 저희가 학습 데이터로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위키피디아 2014년 버전으로 이렇게 했고, 이제 여기에 6B 토큰, 이게 B가 이제 빌리언입니다. 빌리언이 이제 10억이죠. 그래서 60억 개의 토큰이 있다. 이제 토큰이라는 말은요, 이제 그 텍스트 마이닝이나 이런 NLP 쪽에서 이제 토큰이라고 하는 말은 뭐 버스 낼 때 토큰이 아니라 이제 하나하나의 단어들이 시퀀스로 나타날 때 등장하는 그 하나하나의 단어들이 토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단위가 되는 그 워드가 토큰입니다. 그래서 이 다큐먼트 세트에는 60억 개의 단어들이 시퀀스들로 쭉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60억 개의 토큰들로 이루어진 다큐먼트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을 했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한 가지 좀 저희가 좀 주의해야 될 거는, 이 토큰이라는 개념이랑 저희의 딕셔너리랑은 좀 다릅니다. 그 딕셔너리는 저희가 I like, John likes movie, I like movie too, 이런 식으로 하면, like 같은 경우는 이제 중복이 되는 단어여서 이제 저희가 딕셔너리를 구축을 할 때는 이제 유니크한 단어를만을 뽑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의 그 유니크한 단어들의 집합은 저희가 사전이라고 부르는 그것은 이제 다큐먼트에 실제로 나타난 그 토큰들의 개수보다야 훨씬 적겠죠. 중복을 다 제거를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6B 토큰, 그 다음에 400K 보캡, 이 보캡이 이제 저희가 이제 이야기한 딕셔너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위키피디아가 이제 60억 개 단어로 이루어져 있었고, 거기서 이제 유니크한 단어들을 저희가 뽑아봤더니 400K, 그러니까 이제 40만 개의 유니크한 단어가 이제 나타났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뒤에 좀 더 붙습니다. on case든 이게 케이스, 이게 아마도 케이스 센서티브, 그래서 이제 텍스트를 보통 전처리를 할 때
이제 다 로어 케이스로 만들어서 뭐 예를 들면 뭐 my라는 단어가 있으면은 my home is there 뭐 이러면은 my가 첫 문장에서 첫 번째 글자를 그냥 m인데 이제 뭐 there is my home 이러면은 이제 my는 이제 소문자입니다. 이 두 개를 이제 구분을 저희가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문제에서 이제 그런 로어 케이스로 다 바꾸는 것을 뭔가 그것을 이렇게 다르게 처리했는데 하나를 처리했는데 뭐 그런 뜻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 여기서도 이야기할 게 또 많이 있네요. 50D, 100D, 200D, 300D. 요거는 이제 예상을 하실 것 같은데 디멘전입니다. 저희가 어떤 스페이스에 얘네들을 이제 배치를 시킬 것이냐. 그 전체 공간의 디멘전을 이제 50, 100, 200, 300일 때를 각각 다 따로따로 이렇게 학습을 해본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뭔가 얘를 가지고 학습을 잘 시켜놓은 거를 이렇게 여기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좋은데 이것들을 저희가 어디다 쓰느냐 이게 아직 이게 어떻게 학습하는지는 저희가 이제 아직은 안 배웠지만 이걸 여기가 어디다 쓰느냐 딥러닝을 가지고 이제 NLP를 할 때 만약에 챗봇이면 챗봇 아니면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면 머신 트랜슬레이션 이런 것을 하실 때에요. 이런 딥러닝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머신러닝을 쓸 때에 이 단어들을 그러면 어떤 형태로 숫자로 표현을 해줘서 그 딥러닝 모델에 인풋으로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 숫자로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단어를 그냥 스케일러 하나짜리 숫자로 나타내자니 좀 너무 좀 정보가 그렇고 얘를 어떤 형태의 벡터로 저희가 만들어서 넣어주거든요. 근데 이런 워드 인베딩이나 이런 도움을 받지 않고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아까처럼 텀닥을 만들어 갖고 그런 어떤 그 다큐먼트 1번, 2번, 3번 거기서 나타난 얼마만큼 나타나는가에 대한 그 패턴을 나타내는 그 벡터로 뭔가 좀 해서 넣어주면 그리고 딥러닝이 초반에 이 단어들이 이제 누구끼리는 좀 가깝고 누구끼리는 조금 더 멀고 이런 관계들을 조금은 그래도 좀 더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해도 힘들다 그러면 이제 가장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원합 벡터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총 딕셔너리 혹은 보캐뷸러리 사이즈가 40만 개다. 그러면 각각 하나하나 단어들을 40만 개의 벡터, 디멘전을 가진 벡터에서 하나만 딱 1인 그 원합 벡터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일단 딥러닝 모델한테는 이 워드들 간의 서로 간의 어떤 시밀러리티, 얘랑 얘는 좀 의미상으로 비슷해. 얘는 얘랑 얘는 좀 아니야. 이런 관계, 이런 정보는 전혀 주지 않고 그냥 다 따로따로의 관계가 전혀 없는 그런 형태의 벡터들을 이제 주는 게 되죠. 그 다음엔 또 조금 더 좋은 것은 그래도 이런 시밀러리티라든가 이렇게 좀 서로 간의 관계도 좀 알고 스트롱기스트 이런 관계도 알고 서울 도쿄 이런 관계도 좀 알 법한 그런 버전의 인베딩 벡터를 각각 워드에 할당된 인베딩 벡터를 가장 처음에 이제 인풋으로 넣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좀 더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의미랑 좀 가까운 어떤 그런 관계들을 잘 담고 있는 그런 벡터들을 준다면 딥러닝도 훨씬 더 뭔가 우리가 그걸 갖고 번역을 하겠다 아니면 그거 갖고 챗봇을 만들어 갖고 How are you, Davey? 그러면 I'm fine, thank you 이런 거 and you 이런 거를 만드는 그런 태스크에서도 이제 그런 단어들 간의 의미들을 좀 잘 해주면 한 벡터를 넣어주면 좀 더 잘 학습도 되고 빨리 학습도 되고 정확도도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실제로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합니다. 다운을 받으셔서 그 벡터들을 그럼 여기 이걸 다운을 받으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딕셔널 그러니까 이 60빌리언의 토큰은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얘가 이미 학습을 했는데 사용한 학습 데이터였고요. 그 다음엔 여기서 이제 다운을 받아보시면 이게 40만 개의 단어들이 있고 그 40만 개들의 단어 하나하나들이 가지는 이 50D면 50디멘전al 벡터, 100이면 100디멘전al 벡터 이런 벡터들의 표현들이 쫙 있는 이제 2D 매트릭스 숫자의 그냥 집합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갖고 있는 뭔가 챗봇이면 챗봇 머신 트랜슬레이션 거기서 나온 단어들을 여기에서 마치 이것도 이제 저희가 딕셔너리 룩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단어가 이제 이 글로브 여기 다운받은 곳에 그 단어에 해당하는 곳에 가서 거기에 있는 벡터를 끄집어내 와서 그것을 이제 딥러닝 인풋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요. 이런 프로세스 혹은 이런 단계가 이제 여러 좀 요즘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되는 그런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쪽에 텍스트 마이닝이나 이런 쪽에서 가장 스타팅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첫 번째 스텝이 요것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좀 뭐 본격적인 좀 알고리즘으로 좀 가기는 가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부터는 아무래도 좀 시간이 제가 좀 애매한 것 같아서 5분이 채 안 남은 상황이라 본격적인 어떤 이걸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다음 시간에 좀 더 공부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업 잘 들었는데 질문하는 거 있을까요? 네. 자연 언어 처리 업무 하고 있는데 그 단어 간의 유사성 말씀해 주시는데 업무에서 문장 간의 유사성을 비교하고 싶은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문장 간의 테스트는 이게 가장 쉽게는요. 그 단어들의 워드 벡터들을 그냥 그러니까 한 문장이 지금 단어가 4개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는 6개로 이루어져 있는 그냥 2개의 문장이다. 그러면 그 2개의 문장 간에 이제 각각에 해당하는 워드들의 벡터들이 이런 글로브나 이런 데서 다운을 받으시면 고요. 그 벡터들 그냥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냥 평균. 네, 그냥 평균. 그렇게 해서 그 2개 간에 6개랑 4개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4로 나누고 여기서 6으로 나누고. 그냥 다 차원을 다. 네. 이미 노멀라이즈가 됐다라고 보고. 네. 잠깐만 하시가.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게 이제 하실 수가 있고요. 평균적인 워드 벡터를 이렇게 시밀러리티를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 데이터로서 두 개의 문장이 이제 서로 비슷하다라는 그 페어가 이제 이미 존재하시면요. 그거를 이제 레이블로 사용을 해갖고 이제 문장 시밀러리티를 좀 최적으로 찾고자 하는 지도학습 해서 모델을 새로 이제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냥 센텐스 시밀러리티나 뭐 이런 걸로 검색을 해보시면 비슷한 질문 지난번에 하셨거든요. 이게 그냥 LSTM, RNN 이런 걸로 해서 문장을 이제 인코딩을 해갖고 여기서 나온 벡터들을 가지고 뉴런넷을 그냥 간단하게 뒤쪽에 구성을 해서 이제 그걸 하면 이 문장이 두 개를 넣어서 이게 비슷한 문장이다, 비슷한 문장이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이너리 클래스로 이렇게 학습을 시키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사실 근데 학습 데이터가 많아야 좀 꽤 이제 신뢰성 있게 성능이 좀 나오는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 말씀드린 그렇게 그냥 평균 내서 하는 게 좀 되게 좀 무식한 방법 같아도요. 그래도 꽤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뭔가 좀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죄송하게 시간이 괜찮으실까요? 네. 그러니까 하려는 게 블루스코어 측정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들어온 거에 대한 유사성을 볼 수가 있는데 번역 후보를 내고 싶어서 후보요. 그러니까 정답을 여러 개를 넣고 싶은 번역 후보는 지금 생성하신 번역 그 캔디데이트 있으면 그 정답이 뭔가 있나요? 아니면 정답이 하나만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얘랑 사실 사실 생기면 스코어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게 생기면서 I like you가 정답인데 I love you를 맞게 해주고 싶고 정답 대신 그게 그러면은 그 블루로 제시하는 게 방법인데 또 그거 말고 이제 사이더라는 방법이 있거든요. 사이더 할 때 CIDR이 이제 그 블루 스코어를 그 인베딩에서의 그 워드들의 시밀러리티니까 이제 블루는 이제 이게 안 나오면 그냥 빵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시밀러리티 기반으로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밑에 서쪽에서 흑백으로 뽑아낼 때 이 데이터가 백업 워즈 매출스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단어들의 연관성을 가지고 그 안에 키워드
아까 말씀드린 그 가상의 수도 다큐멘트 같은 가상의 다큐멘트를 세 개를 만들어서 이 세 개들을 조합을 해서 각각의 다큐멘트를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네, 저희가 주로 저희한테 인쇄자고 여러 번 갈 수 있지 않냐 이게. 맞아요. 처음에 스프레이 이걸 만들고 우주라는 데 쓸 수도 있고요. 우주는 여기서 지금 아까 이 다큐멘트를 이세 개만의 어떤 가상의 다큐멘트의 선형결합으로 얘를 나타내죠. 그러면 만약에 싱글 다큐멘터리를 딱 등장을 했어요. 이 백업 버전은 일단은 이제 이거 만들 때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얘를 토픽을 가지고 이 만들어진 토픽을 가지고 소리 입력하는 그 앞으로 원이다 크다 이렇게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기존에 여기 사용했던 그 멘트들을 다시 한번 네, 그렇죠. 나타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저 저번에 메일 청구하고 싶다고 네. 메일 보냈거든요. 네, 편하게 들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9시 우리 9시인가요? 9시 반인가 9시인가 9시 반에 좀 할 수 있어요. 아, 네. 네. 그 다른 학생들한테 좀 네, 얘기해 제가 주세요. 이따 봐요. 네. 어디서? 여기서 그냥 얘기해. 아 여기서 볼까요? 여기서 지금 제가 이게 저 말씀해. 맞아. 나 지금 없으시지 않았어. 제가 그쪽으로 안 선생님 어떻게 할까? 저희 여기서 기다릴까 아니면 저거 편하게 기다리셔도 될 것 같아요. 가족관에서 보자고 말씀하셨어. 아, 예. 그냥 여기서 알겠어요. 네, 여기서. 네. 네. 기본에 그림 있어요. 랜덤하고 베이징 그래서 지금 있는 게 그거를 데이터셋을 저희가 1800으로 그런 것들이 약간 성격이 이렇게 여러 개 다뤄보겠다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좀 논문으로서 가지고 있는 건데 그리고 사실 논문이라는 게 이제 어느 레벨에 어느 수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를 거고요. 석사학위 논문 정도라면 개인적인 의견은 좀 어떤 패턴이나 이런 게 있어서 패턴을 잘 찾아내서 뭔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워낙 좀 많이 랜덤 리서치 기반보다 좀 뭔가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게 리서치 메디컬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랜덤 리서치 그냥 큰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사실 엑서사이즈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그 말인데 좀 랜덤한 요소가 있어요. 이제 스펀셜 리스트 오토메이션은 이렇게 좀 바꿔봤더니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늘려볼까? 이렇게 내려갈 때 뭔가 잘 하면서 패턴을 찾아서 패턴에 관해서 뭔가 더 좋은 곳을 좋은 곳을 뭔가 좀 빨리 가는 약간 랜덤 서치로 이런 느낌인데요. 통계적으로 네. 랜덤 서치는 그냥 뿌려서 내시경 가져가는 건데 그거는 그냥 뿌린 다음에 그 딥러닝 모델을 구현한 디멘션을 좀 내린 그런 서빙 모델을 따로 RDF라든지 GP라는 게 사진 이스티메이션 그런 것들 이용해가지고 거기서 그 샘플링을 그러니까 그 미리 넣었다. 그래서 다시 뽑아서 그걸 이제 실제 인물을 보여주고 또 뽑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그러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괜찮은 저희도 지금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이거는 지금 레즈메이트 속도는 좀 느리긴 한데 이게 그러니까 여러 번을 그러니까 모델이 한번 굉장히 여러 번 돌려야 되니까 그럼 조금 약간 혹시 그 하시는 방법에서 랩에서는 다른 거를 하시는 분은 시각 트레이스를 저희는 그 제네틱 에너지를 내는 이미지 변환을 좀 기존 쪽에서는 좀 하고 그다음에 NLP나 이런 스쿨에서는 리딩 컴프레이션 QA라고 해요. 퀘스천 앤서 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프로그래밍을 짜면서 디버깅 버그를 잘 코드를 조금 완성을 했고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TSA나 이런 거 관련해갖고 그거를 이제 모델을 좀 잘 분석하는데 쉽게 기반적으로 거기서 찾는 게 가지고 모델을 어떻게 수정을 해야 이 모델이 디버깅 기반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툴도 만들고 있습니다. 써보고 그래서 이제 저도 테스팅 여기는 디멘전 공간에서 해봤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고민이 있는 게 이미지 쪽에서 이제 이런 거에 직접 어떻게 줄지 혹시 시각화 하십니까? 넥스트로 뭔가 시각화 하시는 단지 넥스트 프로그램에서 이런 것들에 포함한 클래스를 네. 이런 것들이 작업실 같은 네. 알고 계시는 분들이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뭔가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저도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좋아지더라 케이스를 찾아서 해보고 있고요. 범용적으로 이런 면을 거쳤을 때 이걸 크게 하면 더 좋아진다. 여러 도구들을 적용이 될 법한 이런 형태로 일반화가 안 돼요. 근데 동시에 이제 정형화 해갖고 뭔가 좀 여러 해갖고 쫙 범용성이 좀 없을 수 있어도 각좀 저희 풀고자 하는 문제에서 시각화 테스트를 굉장히 좀 뭔가 직관적으로 저희가 좀 몰랐던 어떻게 되는 게 있습니다. 잘못 아니면 잘못되진 않았는데 사람이 만든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데이터가 노이즈라고 할 수 있는 분명히 복잡한 모델일수록 그런 게 조금 더 취약할 수 있는 세분화에서 지금 선생님처럼 세분화에서 잘 쓰시는 폴스한 점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나중에는 이렇게 이거는 네. 뭐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장에 뭐 이렇게 나오고 데이터 막 뽑아가지고 하고 얘기하고 저는 네. 네. 쪽에서 이제 지내 유전하는 네. 네. 은행하는 주식계를 은행을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게 대체적으로 타는지를 유전자 이런 식으로 네. 그다음에 이게 모델 하이퍼바람 오토마이제이션이거든요. 저희가 뭐 모델 구조를 딱 잡아놓고 거기 내에서 이제 뭐 러닝웨이트나 말씀하신 조금은 모델 자체는 그냥 거의 좀 유사한데 내에서 어떤 세부 파라미터를 삭제를 조절하는 거죠. 조금 크게 본다는 하이퍼 파라미터 혹은 모델 시렉션이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아예 구조를 어떻게 잡아요? 보여주면 아니면 심지어 이 퍼뮤테이션 그래프를 치면서 이 노드들을 어떤 인풋을 연결해서 이렇게 빼고 또 이걸 어떻게 연결했을 때 인풋을 이렇게 되면 정말 서치 스페이스가 정말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좀 거의 구글이나 뭐 딥마인드나 뭐 이런 페이스북 이런 데서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막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나 거의 그러니까 좀 지네릭 알고리즘이나 조금 뭐좀 유사하게 이렇게 조합해봤더니 좀 잘됐네. 이런 패턴 다음에 조금은 더 써보고 여기 내에서 뭔가 좀 이렇게 보고 그런 것들이 조금 강화학습 해서 파일에서 보면 레지넷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신 대로 비지디오 블락 같은 게 있잖아요. 컴 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플러스 되고 중간에 연락을 하시고 무슨 뭐 바트랩도 활동했을 수 있고 그런 구조 자체를 얘가 막 찾아갖고 이게 우리가 찾은 또잘 여기저기 분석을 잘하는 최적의 모듈이다. 한데 최근에 펜시하고 좀 조합이긴 하지만 GPU 뭐한 100대 이상 써서 분석하기 힘든 거 같아요. 한번 결과 한 번이 보기가 힘들어지면 다 고살거든요. 이게 기계학습에 하셨다고 하나 떠나고 제발 결과를 잘 이런 느낌으로 기계학습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예측을 하는 거라야지. 제가 추석 끝나고 초안 일단 논문 자체는요, 실제적으로 이제 결과가 얼마나 좋냐 안 좋냐 그렇지만 군대 논문이고 하니까 사실 새로운 시도를 이렇게 한번 해봤다. 이런 취지에서도 잘만 기술을 잘 작성하면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뭐 말씀하신 조금은 흥미로워 보이는 방법이다. 스파이더 베이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최소한 저한테는 좀 파워풀한 있을 수 있구나. 그런 걸 이용해서 그런 채취를 아까 그냥 혹시 아직까지 궁금한 점이 사실 파라미터도 랜덤이고 랜덤하고 파라미터도 범위도 랜덤이 차이가 파라미터가 어느 정도 학습이 되고 약간 방향성을 좀 통했을 때도 거기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하게 되면 사실은 큰 공동은 아닌데 그게 근데 이제 저는 그냥 아이들을 그냥 목표를 있는 거면 사실 이걸 좀 어떻게 구축하는지 네 그렇죠 이걸 해서 붙이는 방법이 있을까 그러면 이거 파라미터를 아예 그냥 리셋하고 붙이게 되냐
해보면 다른 이제 가장 잘했던 게 0.01이었어요. 0.1일 때는 성능이 얘는 85가 나오는데 얘는 한 80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보면 얘가 100% 얘만 쓸 것이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리고 얘가 80에서 85, 5% 정도 80 대비 85 정도만 얘가 좀 더 잘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얘를 좀 아예 그냥 얘기할 거라고 이게 80대 85 정도 확률로 가중치를 주어서 0.0대는 85, 0.0에는 지금 그 해석하는 저는 이제 그 파라미터 웨이트가 실제 학습 때 할파이터 아닌 네, 그렇죠. 해석 파라미터는 계속 변동을 하게 되지만 이게 어느 정도 레벨이 넘어가면서 웨이트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하이퍼 파라미터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콘텍스트에 빠진다는 게 그건 아무래도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지 거기서 사실 구축을 보면 사실 저희가 뭐 1시간 돌려서 어딘가 근처 지점으로 갔다라는 얘기는 거기 어느 정도 답이 있을 거라는 걸 좀 인정을 좀 약간 해야 되는 측면이 좀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에 런닝을 크게 잡는 게 그 목적하는 걸 빨리 가기 위함도 있지만 얘를 좀 약간 오버슈팅 시켜버려요. 크게 해버려요. 과감하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좀 과감하게 막 보면 이상하게 별로 로컬미니멈 안 좋은 로컬미니멈 쪽에 얘가 돈이 안 나쁘게 떨어질 수도 있지만 막 뛰다 보면 그래도 좀 큰 분지에서 큰 밑바닥이 거기에서 거기로 가고 난 다음에 빠져나오진 않지 않을까 저는 크게 잡거나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드랍아웃이나 이런 거 홈리마가 또 그렇게까지 또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3, 4, 4, 5년 오션을 우리가 청년이가 홈리마를 걱정하는데 그렇게 홈리마를 지키기가 힘들다. 세를 포인트 조금만 흔들어주면 어떤 그냥 실제로 진짜 모든 디멘전에서 다 컴퓨터를 다 컨벡스한 있었죠. 그런 거가 실제로 여기저기서 이렇게 많이 있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분지가 사실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디멘전은 분지여도 어느 디멘전은 분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세를 보면 안 하는 거죠. 떨어지고. 그리고 참고로 저희는 하이브리드 네, 화이트 분야 많이. 저희도 지금 쓰려는 POC나 이런 하이브리드 쓰려고 하는데 실제 프로그램을 하면 이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되니까 GPU도 멀티 GPU도 관련 그러려면 생성도 네. 다음 분 읽어드릴까요? 아,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